데이터도 일종의 쓰레기라고는 하지만 네네, 기후난민 죄송합니다. 네. 그레타 툰베리라는 식으로 약간 대빵 이런 느낌으로 재밌게 하자는데 뭐 목숨 걸고 그건 아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이 기후 행진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이제 확산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벨 기후위기 공론장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할 바벨 프로젝트 역시 많은 시민들의 생각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쓰레기로부터 시작되는 환경 오염, 환경 문제들, 그리고 기후 위기에 이르기까지 그 생각들을 일종의 아카이브 공론장의 형태로 그 안에 담아두려고 했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은 좀 이렇게 풀어서 헤치면서 그 안에 어떤 메시지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은 되게 작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큰 성과를 이룰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개개인이 아주 작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어떤 일들이 되게 큰 나쁜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했다가 떠올렸던 게 모두 다 아는 그 바벨탑이라는 쉬운 메타포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느슨한 구조의 작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주 간략한 규칙만 있어요. 쓰레기 사진 올려라. 대부분의 사람 쓰레기 사진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릴 거예요. 하지만 탑은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기후위기나 환경위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늘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일상 같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물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 결과물이 한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닐 거예요. 저희가 지향했던 거랑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마구 뒤섞여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진지하게 이 프로젝트에 임해서 쓰레기 이미지를 진지하게 찍어서 촬영해서 올려주시는 분이나 혹은 굉장히 가볍게 주변에서 보이는 그냥 흥미로운 이미지를 촬영해서 올려주시는 분이나 모두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이것들이 어떤 기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나의 일상 혹은 내 행동이 그러한 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한 번쯤 아주 살짝 돌이켜보는 것만으로 해도 저희는 충분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벨은 참여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쓰레기 이미지, 뭐 일상의 오물에서부터 혹은 저희 핸드폰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까지 쓰레기 이미지들을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를 개별적인 조각 탑이 만들어지고요. 이 조각들이 또 이루어서 거대한 바벨탑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바벨탑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몸을 좀 풀려고 환경 감성 테스트부터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 9개의 객관식 질문과 1개의 주관식 질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픽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뜯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이 기후난민이라는 단어가 그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은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있었던 다양한 얘기들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이 테스트지의 이름이 나도 환경 파괴자인데 저는 나도 기후난민이라는 그런 감각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읽어보시면 2050년에 기후난민이 이제 12억 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도 있다라고 있었는데 이 12억 명이 사실 기후난민이라는 단어도 되게 모호하고 12억 명이라는 단어도 너무 커가지고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 기후위기가 더 극심해진 2050년에 나도 그 12억 명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식량 자급률이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게 내가 환경 파괴자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기후 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2가지의 감각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실천. 네.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대응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기도 한 지점을 좀 보여주는 키워드 같아서 개인적 실천을 뽑았고요. 이를테면 전기를 좀 줄여서 쓰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젓가락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어떻게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지 일상에서 찾는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제가 아무리 줄여도 석탄발전소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연상할 수 있는 방식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제 일상에서 누구랑 같이 뭔가를 하겠다고 상상하는 방식은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먼저 질문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기후 긴급행동 같은 작은 단체들, 신생 단체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하고 또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야겠다 이런 방식도 있다고 제안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반대로 들기도 하는 그런 지점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네. 네.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네요. 네, 제가 이제 고른 단어인데요. 왜 다양성이냐 하면 저도 이 테스트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좀 덧붙이고자 했어요. 아까 현지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지식 실천 공유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지식 실천 공유가 세 가지가 다 높으면 그레타 툰베리라는 식으로 이제 그게 약간 대빵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모두가 그레타 툰베리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알리는 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목청 높여서 소리칠 때 그거를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운동가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계속 그걸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건 본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바벨 탑을 축조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재까지 8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바벨 탑을 함께 쌓아주셨습니다. 개인 탑 아카이브를 지금 아마 영상 안에 나오게 될 건데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개인의 탑을 아카이브해서 이번에 4가지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래서 픽4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잘 모르는 폐기물. 아파트인 네. 것 같아요. 외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가 혹시 고르셨나요? 네,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에 관심이 갔던 이유는 아파트가 사실 저희가 진짜 생각을 안 하지만 정말 큰 폐기물의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뭐 비닐 같은 것들을 생활 폐기물이라고 분류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아파트나 같은 건축물들을 허물고 나면 그것도 다 쓰레기잖아요. 그 매립지의 절반 이상이 이런 건설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이 도시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구나라는 감각을 좀 바벨탑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서 네, 고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런 걸 왜 만들까? 다르게 살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옛날식의 어떤 뭐랄까 전시품 이런 것들이잖아요. 새마을운동 약간 네, 이럴 그렇죠. 때뭐 바르게 네. 살자 뭐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젊은 세대들의 눈에는 사실은 이제는 이런 게 좀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고 그러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좀 더 이제 환경에 가치가 담겨진 그런 거리의 공유물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뽑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도 이제 바벨탑처럼 좀 더 이런 가치가 들어간 것들이 좀 거리에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네. 네, 세 번째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이제 암실 관리자이신 분은 그 직업으로서 평상 관리액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이제 학생이신 분도 어쨌든 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책걸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쓰시는 분들인데 자기 일상에서 그리고 자기 직업으로서 하는 것들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미 다 인식한 상태에서 그걸 올려주신 거란 말씀이시죠? 이게 우리가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일상인데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부러 환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행동 자체가 이런 쓰레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이미 많은 시민들은 죄책감을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사진들에서 느꼈어요. 마지막은 인식의 재연결. 네. 바벨탑의 모습이긴 하네요. 저는 그 800개의 이 바벨탑을 구성하고 있는 엄청난 이미지들,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쓰레기 자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시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뭐가 쓰레기였고 우리가 무엇을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2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규칙이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물을 하루에 40리터만 쓰자.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네, 이 40리터라는 게. 네. 저도 이걸 정할 때 뭘 기준으로 정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규칙을 정하고 또 그 여행에 가서 살아보니까 제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규칙을 만들고 나니까 제가 버리는 행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살 때부터 버릴 때까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바벨바벨 이미지를 모으는 작업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정직하게 좀 응시하는, 대면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되게 그걸 풍자, 시니컬하면서도 되게 유쾌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본인 일상에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것들, 되게 낮은 시야, 가까운 시야에서 촬영한 이미지들이 많더라고요. 본인 일상부터 돌아보시면서 이제 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되게 중요하고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쓰레기와 쓰레기가 아닌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분리수거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었던 프로젝트 같아요. 이 바벨탑이라는 이 신화 자체가 인간의 오만과 이 남용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진짜 이 올라가는 바벨탑과 바벨탑의 벽돌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안에 2050년 나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질문을 이제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메시지가 수집이 되었고요. 총 4개의 그 픽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는 즐겨라, 즐길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네. 네, 제가 픽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상상할 때 2050년에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즐겨라, 즐길 수 있을 때까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망할 거니까 그때까지 즐겨라 라는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게 이제 맨 처음에 김연우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 상상력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더 희망을 갖고 바꿀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기와 멸망의 2050년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2050년? 지금과는 다른 그런 2050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상상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럼 바로 두 번째로 볼게요. 조금 기네요. 지구를 지켜요. 미래 후손을 위해서. 어제도 시켜먹은 배민 미안. 제가 느끼기에 이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지구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미래 후손을 역시 걱정하고 있구나. 사실은 지금 당신의 문제인데, 그리고 그 지구는 사실 상관없다. 인간이 망할 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위험이 완전히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뭔가 정치적이고 좀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데 배민 먹은 거에 미안할 게 아닌 거? 그거를 말씀하고 싶었어요. 네, 배민은 가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을 줄여야 하지만 좀 더 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아가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 네. 저희가 세 번째는 지구의 탄소는 언제나 그대로다. 네. 네. 누가 혹시
것도 제가 꼽았는데 이 말이 아마 엔트로피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제 사실 쓸모 있는 그런 화석 연료였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서 쓸모 없는 탄소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사실 탄소 그 가스 자체는 더 증가하는 게 맞거든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건데, 그래서 뭔가 이분의 그런 시니컬한 것도 좀 더 받아들여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주제 넘게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선정하신 문구를 보도록 할게요. 2050년에 나와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 네, 제가 뽑았는데요. 근데 최근에 기후운동 안에서 어떤 이 문제의식이 불평등 또 확장된 정의로 좀 나아가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비가 많이 오고 너무너무 더운데 에어컨 있고 튼튼한 집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게 문제인가? 나도 그 안에 우리로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건가? 내가 안전한데도? 그래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모두가 더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랄까요? 그냥 그 질문을 같이 던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게 우리의 문제야? 내가 안전하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가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우리의 관계 역시 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좀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좀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다른 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다짐이나 도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같이 서거해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손 내밀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들을 보면은 체념이나 절망 이런 것들도 있고 조심스럽게 정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일까를 전망해 보는 것들, 그리고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들도 많았고요. 또 희망 각오, 뭐라도 해야겠어, 다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제일 인상 깊은 메시지는 무사히 할머니가 되자. 그거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감정과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볼 어떤 실마리를 많이 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체념이나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 현실을 직시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어떤 그런 가능성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좀 궁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바벨바벨이라는 아트웍을 통해서 저희가 환경 이슈, 특히나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았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제 한 2번 정도 반복됐던 얘기가 상상력의 부재였어요. 저희 만화츠 마넥츠가 올해와 내년에는 더 넥스트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지금 5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고 내년에 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저희가 생각하는 주제는요, 도시의 미래예요. 예술적 상상력을 더불어서 함께 그려보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상력이야말로 사실 예술이 할 수 있는 또 영역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또 소중한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